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화수소 화합물 두 번째 내용, 고리 모양 탄화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에서 사이클로알켄, 그리고 고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의 사이클로알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족 탄화수소인 벤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는 탄소 간에 이렇게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탄소 단일 결합을 이루게 된다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적어도 이렇게 고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의 결합수 4개 중에서 2개를 다른 탄소와 고리를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탄소에는 이제 2개의 수소가 오게 되겠죠. 탄화수소니까 탄소와 수소로 된 화합물이죠. 따라서 이 탄소의 수의 2배 정도 되는 2배의 수가 수소로 채워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식은 CnH2n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 원자 주위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입체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리를 이루려면 탄소가 3개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n은 3보다 이상인 수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인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 프로페인은 탄소수가 3개짜리 사이클로 알케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탄소가 3개 n이 3이니까 일반식이 CnH2n이었으므로 여기에 3이면 6이 되겠죠. 수소가 각각 2개씩 오게 되면서 6개의 수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탄소와 탄소의 이 탄소와 이 탄소 사이에 이루는 결합각은, 이 결합각은 삼각형을 이루게 되므로 결합각이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탄소수가 4개인 사이클로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이 CnH2n이므로 탄소수가 4이면 수소는 8개가 오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결합각은 사각형을 이루게 되므로 탄소들이 사각형을 이루게 되므로 90도의 결합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이클로펜테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사이클로펜테인은 5개의 탄소가 오각형을 이루게 되면서 각각의 탄소에 수소가 2개씩 붙게 되죠. 그래서 분자식은 C5의 H10이 됩니다. 그리고 오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결합각은 여기서 108도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탄소가 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그럼 각각의 탄소에 수소가 2개씩 오게 되므로 이렇게 C6H12의 구조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6개의 탄소가 모두 다 같은 평면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합각은 109.5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체 구조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에 모든 탄소들이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요 탄소가 이 평면 위로 튀어나오고 이 탄소가 이 평면 아래로 들어간 구조가, 의자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탄소가 이렇게 오는 일자 모양이 안정적인 사이클로헥세인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에 우리가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의 예로서 주로 나오는데, 여러분 수준은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식은 알다시피 CnH2n으로 탄소수가 n개면 거기 붙어있는 수소의 수는 2배가 되죠. 그리고 탄소가 3개면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결합각은 60도, 그리고 사이클로뷰테인은 90도 사각형, 오각형이 되는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 108도,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은 109.5도의 입체 구조로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기가 지금 수소고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탄소죠. 그럼 모두 다 탄소는 같은 평면에 있을 수 있지만 수소가 이와 같은 평면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입체 구조로 하죠. 같은 평면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 모두 다 입체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메테인 같은 경우에 탄화수소의 가장 간단한 메테인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모두 다 결합각이 109.5도였죠. 109.5도 정사면체. 그럼 탄화수소 화합물들은 이렇게 109.5도를 이루어야 안정합니다. 그러므로 109.5도에 가까운 사이클로헥세인, 탄소가 6개의 포화탄화수소 고리 화합물은 사이클로헥세인으로 갈수록 109.5도에 가깝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탄소수가 작은 C3로 갈수록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잘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구조 이성질체를 보도록 합시다.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에 일반식이 CnH2n이었죠. 그러면 이러한 일반식을 가지는 사슬 모양 탄화수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제 헥세인과 같은 알켄이 바로 일반식이 CnH2n이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말이 뭐냐면, 일반식이 동일한 알켄과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은 탄소의 수가 같다면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구조 이성질체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을 예를 든다면,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예요. 그리고 헥센 같은 경우에는 사슬 모양의 알켄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분자식은 동일하게 탄소 6개, 수소 12개입니다. 둘은 동일하죠. 분자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다르죠. 이렇게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구조식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두 분자의 관계를 앞에서 배웠듯이 구조 이성질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이클로알케인과 사슬 모양의 알켄은 일반식이 같아서 이성질체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켄과 사이클로알켄은 일반식은 CnH2n으로 동일하므로 탄소수가 같을 경우 구조 이성질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봤던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는 사이클로알케인이었죠. 근데 고리 모양에서도 탄소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알케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고리 내에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사이클로알케인이라 하고, 아주 간단한 예로 사이클로헥센의 구조식은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알켄, 구체적으로 사이클로헥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주로 화학자들은 이렇게 육각형 고리를 그리고 이중결합 하나를 끄어서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건데, 일반식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슬 모양의 알켄과 동일한 일반식인 CnH2n의 일반식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이중결합이 하나 있게 되는 사이클로알켄은 누구와 같을까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의 일반식은. 그럼 여기서 이중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 결합수를 하나 더 쓰게 되죠. 그럼 거기서 수소가 하나씩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CnH2n-2의 일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랑 같을까요? 사슬 모양의. 네, 바로 그 알카인의 사슬 모양의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알카인과 동일한 일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CnH2n이라고 하는 일반식은 사이클로알케인과 동일한 일반식을 가진 알켄, 사슬 모양의 알켄이 같은 일반식을 가졌고, 그리고 CnH2n-2의 일반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가 있었죠? 알켄이 있었고, 사슬 모양에서는 알카인이 이러한 일반식을 가졌죠. 네.
그냥 이거는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족 탄화수소를 보도록 합시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향족이라는 게 우리가 향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향족 탄화수소로 합니다. 그리고 벤젠의 구조를 보면 벤젠은 탄소 6개, 수소 6개로 된 물질인데 6개의 탄소가 고리 모양을 결합되어 있고 그 6개의 탄소에 하나하나 수소가 1개씩 붙어 있어서 총 6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1, 1개씩 6개, 총 6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벤젠의 공명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벤젠은 공명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불포화 탄화수소에 비해서 독특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탄소 그러니까 탄소 간에 단일 결합도 있을 수 있고 이중 결합도 있는데 그것이 교대로 있다 보니까 어느 탄소에서 단일 결합을 하고 어느 탄소에서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지가 구별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공명 구조에 대한 건데 탄소 단일과 탄소 이중 결합이 교대로 결합된 혼성된 구조예요. 그래서 고리 모양의 불포화 탄화수소인데 불포화 탄화수소의 모습을 가짐에도 불포화 탄화수소와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게 바로 이러한 공명 구조 때문입니다. 2학년 때 설명을 했는데 이 탄소와 이 탄소에는 이중결합을 가졌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탄소끼리는 단일결합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단일, 이중, 단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첫 번째 탄소와 두 번째 탄소에 이렇게 돼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꼭 1탄소와 2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2와 3 사이에도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고 4와 5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구조가 서로 섞여서 혼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공명 구조랍니다. 이렇게 공명을 띠게 되면 아주 안정해지게 되죠. 원래는 이중결합에서 하나가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끊고 다른 물질이 첨가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벤젠은 이러한 이중결합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중과 단일결합이 혼성된 이러한 공명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불포화 탄화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첨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중결합이 끊어져서 원자가 들어가는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명 구조를 이루게 되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혼성이 되면서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은 동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화학자들은 이렇게 원을 표시해 버리는데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벤젠의 공명 구조로 인해서 탄소 결합끼리는 이중결합도 아니고 단일결합도 아닌 이중과 단일의 중간인 1.5 결합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벤젠의 공명 구조로 인해서 탄소 결합끼리는 모두 동일하며 이 결합들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고 단일과 이중 결합의 중간인 1.5 결합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리 모양 탄화수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된 화합물이고 그러한 탄화수소는 결합된 모양에 따라서 탄소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사슬처럼 이어지는 사슬 모양 탄화수소가 있었고 처음 탄소와 마지막 탄소가 연결이 되어서 고리 모양을 이루는 고리 모양 탄화수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탄소 간의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뉠 수 있었고요.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는 알케인 이라고 했었고 사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를 이중 결합은 알켄, 삼중 결합은 알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탄소 간의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면 사이클로 알케인 그리고 불포화 탄화수소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사이클로 알켄 그리고 그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되면서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는 벤젠 고리를 포함된 것을 우리가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리 모양 포화 탄화수소인 사이클로 알케인은 사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인 알켄과 일반식이 같기 때문에 구조 이성실체의 관계에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알카인은 여기 불포화 탄화수소인 사이클로 알켄과 또한 구조 이성질체의 관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수업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